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도 그렇지만 파는 거거든요. 파는 거. 네. 어떻게 팔아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요? 꿀팁이 좀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개발을 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뭐 탑10 들어오는 부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걸 약간 웃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땅값 올라갈 때까지 먹지 마라. 중간에 팔아라. 도로 영향을 전 많이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철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철도 개통하는 동네는 도시개발 사업이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철도 개통한다고 땅 살 게 아니라 철도 개통으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될 만한 데를 사는 거고. 도로도 이제 그 도로가 어디로 가는 도로에 따라서 아까 뭐 원산면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개통함으로써 그 동네가 산업단지 같은 게 들어오기가 용이해졌다. 그러니까 도로만 있냐? 근거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도로가 개통하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뭐랄까 쓰임이 많은 도로다. 그럴 때는 그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들 좋죠. 창고 공장하기 좋은 거. 그런 것 중에서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성장관리권 여건 괜찮죠. 그러면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IC가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두 고수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땅을 사야 돈을 좀 벌 수 있을까요? 이제 대놓고 질문 좀 해봅시다. 야, 완전 너무 뜬구름이다. 호재에 부합되는 땅이죠. 호재에 부합되는 예. 호재에 부합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고덕국제 신도시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대요. 그럼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어요? 협력업체. 그쵸. 쫙쫙 끌고 오니까 다. 예. 협력업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맞아, 협력업체가 맞아. 뭐예요? 공장이잖아요. 예. 그럼 공장하기 좋은 땅이겠네요? 그럼 용도 지역으로 하면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 설립허가, 지금은 공장 설립허가 받으려면 도로 6m 이상 도로에 접해 있기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좋을까요? 예, 좋죠. 그럼 일반인이 공장 부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오. 뭐 특별히 네. 뭐 산업입지 개발법에 따라 가지고 만든 국가 산단이 지방 산단이다. 네. 그럴 때는 입주 자격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장하기 좋게 생긴 땅이다, 일반적인 땅이다. 그런 거는 매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느 지역을 말씀해 보세요. 그 동네에는 이런 땅 사면 됩니다. 네, 바로바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요새 핫한 지역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두 분의 평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덕. 평택 고덕은 이제 지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직 지정했거든요. 그 도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동네가.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이 될 거냐?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동네가 역 바로 앞에 땅이 농림 지역의 농업 진흥 구역이거든요. 거기가 역 앞에 농림 지역인데 한 2016년 넘어갈 때부터 땅이 거의 뭐 300, 400 했었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사업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긴 되겠지만 시간은 걸리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고덕국제 신도시 아직 입주도 안 했죠. 그죠? 그 중심에서 서쪽으로 아직 더 입주 안 했거든요. 그런 입주 마무리되고 나면 그 주변으로 정주인구 늘어남으로써 신도시 큰 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상업적 가치가 올라갈 만한 땅들 그런 것들이 또 있죠. 저는 개인이 들어가기엔 고덕은 지금은 좀 많이 오르지 올랐다. 않았나. 비싸다. 네, 제 생각은. 많이 올랐어요. 네. 그죠, 맞아요. 지금 평당 한 얼마 정도까지 가나요? 일반적으로? 계획 관리가 어지간하면 500 넘죠. 500, 600. 그러니까 번듯한 도로 접한 거 빼고. 예. 화성. 화성 좋죠. 화성 좋죠. 화성도 근데 너무 넓어서 어느 부위가 좀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쪽 지금 그 향남이나 성산 이쪽들이 좋죠. 앞으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동탄은 개인이 살 수 있는 가격은 이미 지났고요.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이 요망하게 되고. 오히려 화성에서 공단 설립이 가능한 지역들. 화성이 보면 공단이 곳곳에 많이 뿌려져 있잖아요. 화성시가 최근에 그 공장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1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직 지정했는데 왜냐하면 공장을 너무 많이 지어버리니까 너무 시 전체가 좀 우후죽순 공장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요 시기가 지나면 공장 설립 허가 자체를 까다롭게 할 것 같아요. 그럼 화성에 더 이상 공장 들어오기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뭐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기존 공장이 올라가겠죠. 근데 화성이 도로가 좋아지는 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고산 IC, 안녕 IC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거기도 보면은 서쪽으로 가면은 수원, 동쪽으로 가면 경부고속도로인데 이제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서 서수시 IC로 가는 도로도 곧 착공을 할 거고요. 예. 또 철도 호재가 있는 데가 있어요. 화성시 서부 쪽에 참 그동안 낙후되었던 게 뭐냐면 경부 축으로 오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제외곽 고속도로 호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천 평택간 고속도로를 하면서 화성에 IC를 몇 개를 만들었거든요. 마도 IC, 마도 송산 IC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조함 IC도 있죠. 그죠? 그러면서 그 동네 공장 되게 많이 늘었는데 또 동부축으로 가기 좋은 도로 중에 하나가 보면 비봉 천천간 도로. 그게 2011년도에 아마 착공했을 거예요. 근데 비봉 천천간 도로가 수원 천천입니다. 비봉은 화성시고요. 근데 비봉에서 더 서쪽으로가 송산면까지 그 도로가 가거든요. 그리고 또 그 남쪽에도 서쪽으로 한 도로 이미 개통을 했죠. 그게 이제 마도 분기점으로 이어진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시 한 해 예산이 한 3조 정도 되는데 한 해 예산이 3조인데 인구가 50만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인구 대비 예산이거든요. 그 이제 신안산선이라는 철도가 안산 중앙역 한 에리카 캠퍼스에서 출발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이에요. 야, 근데 그거 화성시로 끌고 오자. 화성시 끌고 오자. 그래서 아까 임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향남에서부터 출발하자 한 거예요. 거기 서해안 북선 전철이 향남, 그 다음에 화성시청, 그 다음에 송산 그린시티, 그 다음에 그 안산 초지역 이렇게 올라가는 노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로 끌고 오자는 거예요. 그 신안산선을 이렇게 끌고. 근데 국토부 승인 받았고, 국토부 승인할 때 그럼 그 예산 비용 화성시 니네가 다 내라. 민간 철도 사업 시행자인 그 포스코한테 내라 하면 안 된다. 화성시가 그까짓 거 우리 할게. 우리 한 해 예산 3조야. 그래가지고 화성시가 예산 준비 다 해놔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졸지의 화성 서부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도로가 동부 쪽으로 가기 좋아졌죠. 외곽도로 있죠. 철도까지. 그 와중에 공장 허가는 안 해주겠다 그러네. 이야. 아, 이제 좀 약간 클린하게 가겠다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약간 도시의 격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거 뭐가 좋아지겠다가 딱 그림이 싹 나오잖아요. 어느 도시 이랬을 때 그 지역 전체가 오른다가 아니라 이런 테마를 갖고 있으니까 호재가 없는 지역은 없어요. 우리가 호재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 다음은 저 서평택. 서평택도 좋죠. 포승지구는 거의 용지 분양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현덕지구 추가로 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 선정됐죠. 그러다가 이번에 대장지구 터지면서 이것도 특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뭐 다시 뭐 한다 그러고, 평택고 관광단지. 관광지랑 관광단지는 두 개 다릅니다.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사업 시행자 선정돼 있고, 서평택 쪽도 괜찮은데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제 평택 익산간 도로가 착공했거든요. 평택 익산간 도로가 개통할 때쯤 되면은 뭐 산업단지 같은 것들 더 들어와서, 그다음에 거기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있어요. 화양지구라든지 또 화양지구 사업이 잘 되면 안중역세권 개발 사업도 잘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더디게 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데. 시흥 어떻습니까? 시흥이 옛날부터 항상 포텐은 있는 도시였거든요. 주변에 큰 도시들은 많은 끼어 있었잖아요. 시흥은 그 많은 개발 제한 구역을 개발을 안 해요. 허벌판 농지에. 그 시흥에 보면 이제 뭐 지역의 제일 큰 호재라면 이제 매화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매화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매화역이 그간에는 이제 철도가 민간 사업자니까, 신안사선이 민간 사업자니까,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니들이 돈 내라, 1,500억 내라, 그러면 역 개통해줄게, 이런 스탠스인데, 지자체에서는 역을 개통해줘야 우리가 뭘 도시개발 사업 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뭐 사회간접자본, 그러니까 이 법을 이해를 하면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뭐 철도법도 있는데, 아무튼 민간 철도가 사업 시행자잖아요. 그 지자체가 요거 못 하게 돼 있어요. 재원을 지자체가 내야 됩니다. 근데 재원이 어디서 나와요?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야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흥시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대보다는 되게 작게 범위를 잡고 가거든요. 저는 시흥시가, 그러니까 그간에는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다라고 했을 때, 개발 제한 구역을 약간 공공재 보듯이 그 개발 제한 구역 다 개발을 해버리면 너무 도시화 되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뭐 쪄 죽는다. 도시가 도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일정 녹지가 필요하다. 개발자고 개발하면 안 된다. 라는 어떤 그 여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개발제한국 사유지예요. 사유지를 공공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개발하지 마라고 할 거면 보상을 해줬어야죠. 아, 국가가 사들여서. 그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자체에서 계속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 비수도권은 개발제한구역 뭐 일정 면적 이하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자고 개발해라 이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아씨 우리도 해제해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인도권 역세권 개발 사업 한다고 그게 관양동 쪽에 개발 제한구 해제했죠. 그다음에 뭐 지자체별로도 우리 의왕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많고 이러거든요. 근데 시흥도 이제 그런 것들이 된다면 매화 역세권 개발 사업지 주변으로 더 좋아질 것들이 있고, 거기는 뭐 광명
더 가깝잖아요. 예. 광명에도 보면은 이제 학원역 들어서면서 산업단지 크게 들어서거든요. 예. 그 배후 도시로서 매화역이 되게 좋아요. 그런 것도 주의 깊게 보면 좋죠. 동부권엔 좀 볼만한 데 있을까요? 그 여주 근처로? 남양주 좋죠. 남양주. 남양주 좋죠. 아. 여주보다도 양평이 좋고 양평도 도로가 굉장히 좋아져요. 오. 예, 특히 양평은 광주로 해가지고 송파로 들어온 도로 개통 예정이 있죠. 예. 그게 이제 1외곽, 2외곽을 뚫고 들어온 도로 중에 하나 될 거라서 양평이 아주 좋아질 거예요. 양평도 그 IC 생기는 거 위주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에서는 좀 어디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책에도 이제 많이 언급을 했는데 파주랑 양주 지역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과거에 경기도 북부는 그 농지연금 성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시지가랑 매매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어서 이제 연금 받으면 좋다 뭐 이랬던 땅인데 그 지역이 공장 짓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이나 이런 그 땅들이 많은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제 그 동안은 별다르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제2외곽 순환도로 개통 예정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얘기하신 양평처럼 이제 그 수도권 접근성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북부에 뭐 연천, 파주, 포천, 의정부, 뭐 양주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제일 픽으로 뽑자면 어딜까요? 양주가 제일 나는 좋잖아요. 양주. 네. 양주. 네. 포천도 좋게 보고는 있는데 특히 근데 저는 포천보다는 양주가 더 좋다. 아, 양주가 더 좋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럼요. 왜냐하면 개인의 또 의견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땅을 사는 거는 이제 좀 알 것 같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도 그렇지만 파는 거거든요. 파는 거. 어떻게 팔아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요? 꿀팁이 좀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개발을 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뭐 탑10 들어온 부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 약간 웃긴 이야기지만 예. 끝까지 땅값 올라갈 때까지 먹지 마라. 중간에 팔아라. 오히려 극대화할 생각하지 마라. 예. 그리고 그 돈 들고 다른 데 또 가서 사버리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본격 올라갈 만한 동네를 그렇게 사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사가지고 뭐 어디 뭐 호재가 있다. 호재가 실현될 때까지 가져가지 마라 그래요. 저는 호재가 실현되기 한 1년 전쯤이면 그냥 팔고 나오라. 그러니까 아까 뭐 새로운 지역으로 이야기하기 싫어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 아까 평택 지제역이고 고도국제신도시 삼성전자가 있다. 그럼 2015년 정도에 팔고 나와버려라. 그러면 그 뒤로도 올라가냐? 올라가겠지만 더디게 올라갈 건데. 왜냐면 2016년도에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공장 가동했고 지제역도 개통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 2015년 정도에 팔아버렸으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팔면 굉장히 종전보다 2015년에 팔았으면 2012년에 샀을 거 아니에요. 12년, 11년 때. 2012년도에 샀다 치고 2015년에 판다 3년 동안 이익을 보고 이때 팔아버리면 그러면 그 뒤로도 올라가겠지만 분명히 상승 곡선이 둔화될 거라고요. 그럼 그때 그 판돈 가지고 2015년보다 또 뭐 다른 데 지었고 또 이제 호재가 실현되기 한 4, 5년 전 거를 산다. 괜찮죠. 그게 또 시드가 돼서 또 다른 지역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서울로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이야기 좋게 하자면 서울의 중공업지역 1등이 성수잖아요. 그럼 성수를 끝까지 가져가기보다는 뭐 지금 한 성수에 지산 짓기 좋은 땅 한 1억 2천 정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얼마였냐? 한 1억 했어요. 그럼 3년 더 가져가고 2억 2천 더 벌 거냐? 그 성수를 3년 전에 팔고 똑같은 중공업지역이지만 뭐 영등포 중공업지역 산다. 그럼 3천 했어요. 지금 얼마냐? 6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수익을 극대화할 거면 그냥 예, 너무 꼭대기까지 내가 다 먹으려 하지 말고 팔고 또 이렇게 또 본격 상승하는 데로 옮겨 타라. 상승세가 좀 있을 때가 확실히 매수자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예.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주식처럼. 이거 팔기 좋을 때 그냥 적당히 먹고 나오는 것도 좋은 예. 전략이다. 그 땅을 나한테 사러 온 사람도 내 고객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도 좀 먹게끔. 까치밥을 남겨주네요. 예. 까치밥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 매수인도 이익이 나게끔 해주면. 그 투자 좀 오래 해보면 그거 압니다. 이게 이거 말이구나. 이런 느낌. 근데 이러다가 또 뒷사람이 샀는데 그 사람 뒤에 영 하나 더 붙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좀 배 아프면 죽잖아요. 이제. 힘들었어요.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있으신가요? 그 저는 사실 아까 비사업용 토지 이제 중과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발을 하는 게 저는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목적에 맞는 땅을 사서 뭐 농사를 짓던지, 예를 들면 농지를 샀으면 농사를 짓던지, 아니면 이제 건물을 짓던지, 그래서 목적에 맞는 용도로 일단 하는 게 가장 수익을 내기 저는, 그러니까 초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 내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땅 투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땅 샀다가 사기당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어떤 땅을 안 사야 되는지 좀 하나씩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모 연예인 이제 기획부동산 사기당한 뉴스가 되게 크게 났었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하신 거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 정말 탑급 연예인인데 그런 분도 이제 사기를 당하셨다고 해서 이제 봤더니 그 지역 중에 몇 개, 그러니까 제가 들은 지역 중에 하나는 그 하남, 그러니까 강동구랑 하남 경계에 그 서울세종고속도로 IC 들어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대박 날 거다 해서 이제 사신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대부분 떼보면 거기가 이제 생태숲도 있고 이래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아, 예, 보전해야 되는 지역. 예. 와, 그 산지를 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고속도로 IC가 뚫리니까 그 바로 인근은 이제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매입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저는 이제 뭐 중개를 할 때도 그렇고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질문을 받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호재가 이제 생길 지역인데 이 옆에다 땅을 사두면 이제 돈이 된다. 근데 이 얘기 하시는 분이 대부분 뭐 엄마 친구 투자 엄청 잘하는 이모 아니면 이제 뭐 투자 엄청 잘하는 누구 아니면 뭐 전화 받고 사셨다던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떼 보면 이런 경우죠. 그 토지는 개별성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예를 들어 옆에 뭐가 생긴다 그러면 다 좋아지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얘는 바로 옆 땅은 개발이 되지만 내 땅은 개발이 안 돼요. 예. 실제로 지인 중에 한 분 이제 어머님이 노후로 몰빵을 하신 네. 땅이 있었는데 모 역세권이에요.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일종 일반 주거 지역 맞은편에 있는 농지였어요. 근데 이제 완충 녹지로 막혀 있고 이제 여기는 사실상 개발이 좀 어려워 보이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트리플 역세권 될 것만 보고 사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호재가 되면 내가 부자가 될 거다. 보상돼서 누구는 부자 됐더라. 그것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지역에만 이렇게 네. 잡혀 있네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본인이 이제 판단하기 전에는 사실 토지 투자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맞아.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 하남하고 그 강동 경계면 네, 경계. 그게 네. 하남 초이동이 초이 네, IC거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가미동에 투자한 게 있어요. 9억 2천인가 산 땅이 있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그 공시지가가 9억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더 비싸졌죠. 그거는 지금 한 18억 정도 해요. 2배 올랐으니까. 그 같은 호재인데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자리나 아마 네. 산지관리법상에 산지일 거예요. 뭐 개발 불능지일 거야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땅들이고 호재가 있어도 개발 불능지는 사면 안 되고. 예, 또 호재가 있다 하여도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파트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사업성이 없을 것 같다. 그런 동네에 도시개발 사업을 염두에 두고 뭐 역세권 땅 산다. 그런 거 안 좋죠.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메커니즘은 알면 호재에 따라서 요럴 때 사도 되겠다. 요거는 사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 보일 거고. 공부 조금만 하면 공부 뭐 두 달만 해도 해도 뭐 개발 불능지 같은 것들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예를 들어 땅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옆 땅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평당 가격이 완전히 다른데 이 땅이 싸다 비싸다 좀 대략적으로 감을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내가 경험을 예를 들어 세종시라고 할게요. 남세종 IC 보면은 다 논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포로 150을 달라. 근데 이 150이 내가 줘도 내 호구가 되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주변에 뭐 좀 거래된 걸 볼라 했더니 거래가 뭐 가격이 뭐 들쭉날쭉 한다라던가 아니면 거래가 없다라던가 이러면 이걸 내가 싸게 사는 게 맞나 아닌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은 그 호재대로 실현된 가장 유사한 땅을 찾아보면 되죠. 우선 유사사를 찾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IC가 개통하는 호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세종 신도시나 큰 신도시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도로잖아요. 그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용도 지역의 땅 모양하고 도로 조건 비슷한 건데 이미 신도시가 들어오고 IC 개통한 동네에 가서 얼마 하는지를 보면은 이거 장래에 얼마 하겠구나. 지금 150이 싸구나 비싸구나. 이런 것들이 감이 잡히죠. 그러면 꼭 세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한 유사의 다른 도시를 보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걸 보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비교군이 평택이다. 네. 평택이었으니까 세종은 평택보다는 한 0.8 정도 보면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보완해 나가면 되죠. 그러려면 그럼 부동산 공부를 하려면 땅 공부를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뭐 대략 이렇게 순서가 있나요?
우선 토지 이용 계획 읽는 법부터 그걸 먼저 공부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전 지도를 왜 저희 중학교 다닐 때 그 사회 사회과부도. 네, 그거 잘 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디가 있는지. 위치를 알아야 돼. 가평하면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하자면 이제 개발 호재 공부까지 뉴스 읽고. 네. 그리고 그럼 실제로 그 임장은 언제부터 다녀요? 임장은 본인이 앉아서 토지 물건을 어느 정도 분석하실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수 되는 건가요? 사기는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보 운전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초보 운전을 한 1년 하면 네, 네. 이제 베테랑 운전사 되는 거죠. 그 부동산 투자님이 워낙 또 유명하시니까 이렇게 꿈꾸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호재 보고 답사 다니는 거 한 1년 하니까 눈이 많이 트이더라고요. 1년 하면 한 일주일에 한 개씩만 답사해도 한 50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IC 생긴다고 해서 답사 가본 동네가 세종시 앞에 있다. 그런 그런 호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한번 봐두고 나서 그 150 하던 땅이 예를 들어서 한 500을 간다. 그러면 비슷한데 다른데 또 만나면 그때는 이거 싸네 하고 자신있게 산단 말이에요. 빅데이터 좀 쌓여야 되네. 그럼요, 사례가. 근데 비시가지가 시가지가 되는 거라든지 또는 뭐 가격 올라가는 이 패턴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익히시라. 그게 참 그 공부로 안 되거든요. 자기가 또 피부로 느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주식쟁이지만 그래도 예전에 세종시 땅값이 10,000원이 1,000만 원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원전하고 비슷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재테크 해봤자 동네 친구들이 더 부자예요. 아빠가 그냥 돈을 안 팔았는데 그게 대박이 나고 이런 걸 보면서 땅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게 너무 많아서 덕분에 오늘 좀 땅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다. 이 세종과 원삼 사이에서 하나를 얘기가 잘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투자라는 게 저는 뭐 예측도 중요한데 일단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자산에만 몰빵을 해서는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 거의 주택을 생각을 하시지만 그 시장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갈아탈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그 토지 투자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잘 알면 그 아파트나 상가 투자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하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토지 쪽은 사기꾼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실력을 기르시길 바라고 한 1년 잡고 하십시오. 뭐 강사들이 뭐 3개월 하면 된다, 6개월 하면 된다. 그런데 저는 1년 하니까 되고 또 제 수강생들도 한 1년 하니까 성과를 많이 내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마음 잡고 그 토지 실력이 한번 올라가면 다시 안 내려오거든요. 계속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1년 넘어가면서도 실력이 많이 늘 거니까 1년 마음 잡고 꾸준하게 해보시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투자의 두 저자분이 나와서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불러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